어떤 사람 하나가 전국적으로 한 사람이 심고 있더라고요. 많지 않은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수소문해서 그냥 산에서 딸라고 보니까 우리 형님이 있는데 얘기하니까 때도 아니고 4월에 꽃 펴서 6월 달에 열고 금방 떨어지면 없는데 그렇게 많은 양을 딸 수도 없고 또 때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터넷으로 자꾸 찾아왔더니 한 사람이 농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만. 근데 그 사람 잘 팝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가 한 10병 큰 대병으로 한 그걸로 따지면 60만원, 우송료까지 해서 90만원 들었나? 한 1000불 넘겨 이게 들어가지고 그 수입을 해 놨어요. 한 10명분 요새 몇 사람 주고 한 7, 8명분 있는데 자주 팔리지 않지만은 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것은 어디 한의학에도 안 나오고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요. 경험적으로 그게 얻어진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하나 특효에 느낄 수 있듯이 이 백선피도 어루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어루래기가 없으니까 그러지만 그것이 있는 본인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생각해 보세요. 얼굴도 보면 얼룩달러 오죠. 얼룩 강아지처럼, 얼룩 송아지처럼. 그러면은 감정이 약한 사람은 살기도 힘들 거예요. 그런 병을 나설 수 있는 게 바로 백선피입니다. 그래서 백선피는 이파리 보고 구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어쨌든 잎은 이렇게 생겼고 꽃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중요해요. 자, 백선피는 이게 뿌리 껍질을 보면 하얗습니다. 그래서 백선이라고 해요. 근데 이상하게 뿌리가 하얀데 하얀 병을 고쳐요. 그러니까 이게 모양하고 식물의 그 어떤 생김새하고 병 치료하는 거하고 이게 상당히 맞아 들어가는 게 많아요. 어쨌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생긴 것은 백작약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데 약간 노릇기도 지금 색깔은 노릇기 하지만 하얀색이 많이 띄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선피는 특이한 냄새가 있는데 약간 쓰고 숨길이 차다. 뭐 이건 그냥 그렇게 분류를 한 것이고, 습열로 인한 피부 발진 100페이지입니다. 피부 미란이라는 건 피부가 짓무르는 것, 습진, 풍진, 가려움증, 알레르기성 피부염, 신경성 피부염, 전부 피부에 관해서 좋은 거예요. 피부에 관해서. 미안합니다. 소리를 줄여놔야지. 그래서 피부에 관한 근데 이 피부는 평소에 폐하고 관계가 많아요. 폐가 약한 사람이 피부병이 많습니다. 특히 급성 감염으로 인한 황달, 수혈성 하지마비에 쓴다. 해수, 인후건조, 번갈에도 사용한다. 근데 그거보다는 피부병에 이제 많이 씁니다. 피부병을. 특히 피부 발진, 피부 미란, 습진, 풍진 이런 것만 했는데 어루래기 이게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뭐 책에는 뭐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거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혹시 알고 있다가 예를 들어 아는 사람이 그게 생겼다, 그게 있다 그러면 그 한의학 갑자기 뭔가 좋은 것이 있었다. 그게 하얘니까 뭐 하얀 뭐 뭔데 하고 찾으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것 마냥 진하게 해서 달에 먹든지 먹으면서도 바르면서도 막 목욕도 하고 예를 들어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정보니까
어떻게 할 줄을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면 그것이 답답해. 그러나 뭐가 좋다는 것만 알면 그래도 심정적으로 훨씬 낫잖아요. 이게 사람이 희망이라는 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배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다가 내가 안 써도 다른 사람에게 정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녹두. 이 녹두는 우리 왜 녹두 전 부쳐 먹고 그러죠? 녹두는 콩이나 팥과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이것은 이제 깨 부숴 놓으면 밀가루와 같이 그렇게 가루로 되는데 감칠맛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녹두는 가물어도 잘 싹이 터서 콩이 잘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비가 안 오고 그러면 녹두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황작물로, 그래서 녹두는 갈아서 이게 갈면은 부서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가라앉히면 녹말이 이제 가라앉고 그러니까 그걸로 부침개도 부치고. 그래서 녹두전. 이게 뭐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은 돈 없으면 집에 가서 이 녹두 같은 걸로 전이나 부쳐 먹지 그런 노래도 있는데 옛날에는 녹두전을 많이 부쳐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구황식물로 이건 많이 심었어요. 콩보다 더 심었어. 그러니까 이건 밥으로도 먹고 전도 부치면 뭐 빈대떡, 이거 빈대떡이라고 그러죠. 낮게 해서 이게 부치니까 빈대떡인데 말은 빈대떡이지만 굉장히 감칠맛 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녹두가 좋은 것은 이게 해독작용을 한다는데 굉장히 좋아요. 여기에는 101페이지에 보면 그 소리는 없습니다. 녹두는 몸을 차갑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열이 많은 사람에게 좋고 혈압도 낮춰주고 이렇게 뭐 복통에 좋고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그런데 여기에 유독물질을 막아준다 요 한 글자가 있는데 사실은 독성을 분해하는 아주 좋은 식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약을 먹던가 어떤 음식을 먹고서 피부 트러블이 생겼다, 뭔가 그런 게 생겼다, 그런 부작용이 생겼다 그러면 녹두를 먼저 한 파운드를 사다가 진하게 끓여요. 물을 한 사발 붓고 쭉 끓여서 한 컵 되게 만들어. 그리고 녹두는 다시 콩이니까 뭐 밥에다 넣거나 해서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하게 끓인 그 물을 마시면 나서 버립니다. 이게 이제 해독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약도 중요하지만 약이 있으면 독이 있으면 독이나 약이나 같은 것입니다. 독도 잘 쓰면 약이 되니까 해독제를 꼭 알아둬야 돼요. 독이 있으면. 독을 약으로 쓴다면 해독하는 것도 알아둬야 돼요. 근데 이 해독제 중에 첫째 제일 좋은 것이 녹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검은 콩도 흑두, 검은 콩도 이게 해독작용을 해요. 그래서 대체로 첫 번째로 보통 어떤 피부 트러블이 생기면 녹두를 끓여 먹는데, 우리도 한약을 지어주거나 해서 뭐 부작용이 있다거나 피부 트러블이 생겼다거나 그래서 오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녹두를 끓여서 줍니다. 또 끓여 먹으라고 하고 한 잔 잘 끓여서, 그것이 잘 안 되면 두 번째로서는 이게 첫 번째 처방이고, 그것도 잘 안 되면 더 강한 것이 뭐냐면 감초하고 검은콩 이걸 섞어요. 1대1로. 감초 한 파운드에 검은콩 한 파운드, 모르면 감초 한 주먹에 검은콩 한 주먹. 그래서 끓여. 진하게 끓여야 될 수 있으면. 한 주먹 정도면 감초 몇 개 넣는 게 아니라 많이 넣어야 돼요. 검은콩도 많이 넣고. 그래서 끓여서 이걸 감두탕이라고 합니다.
감초하고 흑도하고 해서 콩두자에서 감두탕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약으로 이제 끓여서 주기도 하는데 내가 끓여주면 한약 값을 받아야 되지만 본인이 끓여 먹을 수도 있어요. 감두탕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특히 부자 뭐 이런 거 독성 물질을 먹고서 부자가 날 때는 감두탕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처음에 녹두, 만나는 게 녹두고 그 다음 뭐 감두탕 그러면 뭐 한의학적 이름이니까 쉽지 않지만 감초하고 검콩이 좋다더라. 일단 그거 알아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녹두에는 단백질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아주 좋아요. 뭐 류신, 라이신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피부병에도 좋고 자관 피부병에 좋다는 것은 그것도 해독작용이거든. 피부에 바르기도 해요. 피부병에. 이게 바르는 약도 없어. 맞으면 연고도 없고 뭐 사로 갈 것도 없고 곤란할 때가 있을 거야. 근데 피부가 있어. 그러는데 녹두라도 있으면 삶아서 부으라도 마시고 바르고 그러면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녹두로 묵도 만들어 먹고 그래서 이건 다이어트 이게 맛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많이 못 먹습니다. 다이어트나 변비에도 좋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여기 여러 가지 변비, 피부병, 뭐 해독작용 다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해독작용. 그러니까 독을 없앤다는 거죠. 이걸 꼭 알아두는 게 좋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음식 먹고 맛있게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음식 먹으면 문제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안 먹으면 좋지만 먹고 나서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곤란이잖아요. 그럼 녹두 얼른 달여 먹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허열. 허열이라는 것은 신열과 허열이 있어요. 우리 열에는. 신열이라는 것은 어떤 실제적인 어떤 세균 같은 것이 침입해가지고 실제로 염증이 생겨서 그래서 열이 나는 경우 실제적인 열입니다. 허열이라는 것은 열이 나고 본인은 덥다고 땀을 흘리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몸을 만져보면 몸은 차요. 그러니까 그걸 허열이라고 해요. 가짜열이라는 뜻인가요? 허는 뭐 그런 뜻이니까 허열. 주로 그 갱년기나 이럴 때 그 막 핫플러시라고 해서 막 덥다고 그러고 막 그러죠. 근데 실제로 몸을 만져보면 차거든요. 갱년기 증상으로 몸이 덥다고 하니까 해열제 주면 오히려 안 줍니다. 실제로는 차거든.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실제로 열이 있는 사람을 신열이라고 해요. 허열은 가짜로 열이 있는 사람을 허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열일 때는 해열제를 먹어야 됩니다. 허열일 때는 해열제를 먹으면 안 돼요. 추우니까 이건 실제로 더운 거고 이건 실제로는 추운데 느낌을 덥다고 느끼는 거니까 이 허열일 때는 오히려 따뜻한 물이라든가 따뜻한 그런 것을 먹어서 낫게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열나고 땀난다고 해서 덥다고 막 한다고 해서 찬물 먹고 예를 들어서 그 허열이냐 실열이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허열인 사람은 주로 어떤 것이 부족한 경우 예를 들어서 갱년기 그러면 갱년기를 왜 예를 들냐면 갱년기는 여자들 남자도 갱년기가 있어요. 남자의 경우는 남성 호르몬이 토스테테론이라고는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요. 남자에게서도 여성 호르몬이 나옵니다. 에스트로겐이라고는. 근데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여성 호르몬이 조금 나올 뿐이요. 그러니까 남자 특성이 있고 여성의 경우도
남성 호르몬이 나와요. 토스테스테론. 여성 호르몬도 나오는데 에스트로겐. 이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오니까 여성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뭐 50, 60 이렇게 돼가면 사람에 따라서 그 나이가 다르겠지만 여성 호르몬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남자도 나이 먹음에 따라서 남성 호르몬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게 대개 50대에서 60대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우선 여자들 경우에 여성 호르몬이 점점 줄어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남성 호르몬 나오는 양은 똑같거든. 그러니까 이 격차가 비슷해져.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이게 많을 적에 우리 몸에 모든 것이 에스트로겐이 많은 상태에 맞춰져 있어요. 세팅이 다 돼 있는데 이게 적어져 버리니까 세팅이 틀려지는 거지. 그래서 새로 세팅이 돼야 돼. 그 사이 새로 세팅이 될 때까지 세팅이 안 됐으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걸 갱년기라고 합니다. 놔둬도 갱년기라는 것은 갱년기는 원래 갱년 그러면 그 바뀐다 그 소리죠. 젊음에서 뭐 늙다고 뭐보다 자완 늙음으로 늙음으로. 그러면 젊을 때에 그거하고 늙었을 때에 필요한 물질이나 뭐 효소 이런 게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1대 5였다면 늙으면은 저게 1대 3으로 돼야 이제 제대로 살게 돼요. 그러면 1대 5가 1대 3으로 되는 과정이 갱년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는 건 놔두고 그 대신에 다른 것이 조정이 되는데 보통 우리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막 갱년기 왔다 보면 에스트로겐을 먹어버려요. 에스트로겐을 줘버려. 부족하니까 주면 괜찮죠. 괜찮아지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리세팅이 안 돼. 안 되고 계속 이런 상태가 되니까 계속 먹어야 돼. 그건 약이 아니야. 심을 때 한 번 먹는 거지. 우리 몸에 리세팅 되도록 도와줘야 돼, 사실. 만약에 갱년기가 저 에스트로겐 저걸 자꾸 먹게 되면 안 먹으면 문제가 생겨.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양약 의사들이 처방하는 에스트로겐을 먹거나 아니면 석류는 뭐 여성 에스트로겐하고 비슷하다. 그걸 자꾸 먹자. 조금 먹는 건 괜찮은데 계속 그걸 먹어서 괜찮아진다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 그렇다면 그 현상 안 났으니까 일단 그렇게 어려울 때 먹어가면서 세팅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한번 세팅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 괜찮습니다. 이게 세팅이라는 건 그래서 여자의 경우는 에스트로겐이 적어지고 남성으로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적어지니까 비율이 비슷비슷해져. 에스트로겐이나 토스테스테론이나 여자. 그런데 처음에는 젊을 때는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오니까 근육도 없고 힘도 없고 여성은 그런데 에스트로겐이 적어지면서 비율이 바뀌니까 어떻게 갱년기를 지나고 나면 근육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남자는 이 테스토스테론이 많고 에스트로겐이 적으니까 근육이 막 근육질이 있었고 힘도 셌어요. 근데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니까 근육질이 점점 없어져. 근육이 점점 없어지고 힘도 약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우리 기억이 나는데 남녀공학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는
뭐 여자 남자 상관없이 막 뒤집이 하고 싸우고 그랬는데 여자한테 두들겨 맞은 사람들 상당히 그때 많았습니다. 그때는 힘이 비슷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제 여성화가 되니까 이제 피부도 고와지고 근육질도 없어지고 힘도 못 쓰고 이제 그런데 늙어지면 이제 다시 생겨요. 요새 가정폭력이라고 해서 많이 그 캠페인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가정폭력 그러면 대개는 여성이 약하니까 남성이 그냥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것만 가정폭력이라고 해서 막 잡으라고 다 그것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맞은데 문제는 65세가 넘은 사람들은 가정폭력이 여성에게서 일어나요. 실제로. 그러고 있는데 그걸 부각이 안 되고 있어. 예전에 내가 새벽에 이러는데 베란다 저기 길인데 그러니까 뭐 경찰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냥 어떻게 그 내용 어쩐지 모르는데 그냥 와이프가 하도 때리고 그러니까 도망 나와서 신고한 거야. 때린다고. 그래서 경찰이 왔는데 남자한테 맞았다고 그러면 당장 잡혀갑니다. 그날 전에 못 나와요. 여자는 갔다가 한 시간쯤 되니까 도로 왔더라고. 그런데 이게 폭력이요? 보통 아니야. 처음에 여자들이 와이프가 맞고 살았잖아. 근데 어느 날 월피어 타는 어느 날부터 보니까 남자가 힘이 없어 다리에. 거두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냥 막 쓰레기 패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침대에서 같이 누워 자면서 말다툼을 해. 그럼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뭐야? 그러면 그냥 그 엉덩이로 탁 치기야. 남자 툭 떨어져요. 그럼 서정없이 가서 밑바닥에 가서 굴러 떨어집니다. 올라오면 못 올라오게 발로 쳐. 그런데 부부 사이 일이니까 이게 표현이 이게 실제로 그런 얘기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밑바닥이 더 작거나 그것이 말이 그렇지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으면 좋은데 그게 살질 않았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 빠지는 일이야 남자로서는.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근육이 여성화가 되니까 그 와이프가 뭐 잘못 하면서 여기로 찢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게 전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걸로 찢고 하고 그냥 그게 때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콕 찢고 쥐어박고 에이 예수야 그러면서 이런데 쥐어박고 보면 엄청 아픈 거예요. 때리면 더 아프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쫓겨나고 신고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가 월패를 타잖아요. 은행에 1일부터 3일 정도 가면 노인들이 줄을 딱 씁니다. 그거 가만히 보세요. 맨 앞에 와이프가 딱 쓰고 그 뒤에 남편 뒤에 저리로 따라다녀요. 월패 타기 이전까지는 남편이 돈 버니까 마음대로 했지만은 월패 탈 때 딱 가가지고 이제 통장 하나 타면 와이프가 탁 타요. 그래서 주문 탁 나오고 지갑 딱 넣고 가는데 절절절 따라다녀요. 근데 은퇴현 장로님이 나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냥 돈을 못 버는 사람도 아니야. 상가에 있는데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 지금 그 우는 소리를 그냥 그렇게 호소를 해요. 운다 우는 소리였다고. 1불도 안 준대. 그래서 돈 탔으니까 조금 달라고 그러면 나하고 날마다 같이 다니면서 같이 먹고 그런데 뭔 돈이 필요하냐고. 1불도 안 주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먼저 사람처럼 이제 다 꼬집 피고 이렇게 해서 쫓겨나와도 갈 곳이 없어요. 최소한도 5분은 있어야 타운에서 산불 아들 집에 가든 딸 집에 가든 갈 거 아니야. 1불도 안 주니까 가지도 못해. 저건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한 대로 받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늙어지면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프잖아요. 아프면 서로가 곤란해요. 참 나도 힘없는데 보살피기도 곤란하고, 그게 아주 딜레마예요. 그래서 대개는 양로병이나 그냥 집어넣거든요. 어떤 사람은 와이프를 양로병원에 보내고, 어떤 사람은 남편을 양로병원에 보내고. 한번 양로병원에 가면 나오기 힘듭니다. 못 나와요. 네. 그러는데 내가,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한 5년 전까지는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방문은 집 있었어요. 침 놔준다고. 어떤 80 정도 된 남자는 몸은 이렇게 커. 움직이지 못해. 똥을 좀 다 받아내야 돼. 그 정도 되면 양로병원에 보내야 되는데, 와이프가 다 참 뒷바질 말아지를 하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침 놔달라고 나한테 연락해서 오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참 요새 그런 케이스가 없어. 그래서 아니 어머니 참 나 이런 거 드물게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양로병원에 이렇게 모시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그랬더니 저는요,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랬더니 젊을 때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잘해줬는지 내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남편은 그 크레딧으로 사는 거야. 결국은 집에서 그렇게 간호받다가 죽어서 돌아갔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간호받는 경우가 글쎄 100명이면 한두 명 있을까? 없습니다. 대부분 아까 얘기했지만 아프면 귀찮아. 내 힘도 힘드니까 그냥 양로병원 가면요, 어떠냐면 미국 사람들이니까 아침 보면은 토스트 하나에다가 주스 하나 딱 갖다 놔요. 간호원들이 떠먹이나? 그냥 갖다 놔. 그 다음에 한 시간 쭉 와서 쭉 둘러보면서 안 먹었으면 가져가고, 먹었으면 또 치우고. 입만 없어 안 먹으면 치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굶는 거지 뭐. 결국은요, 굶어 죽더라고요. 굶는다는 것을 의미를 보세요. 조금 가면 점점 소액해져가지고 자꾸 소액해지면 더 안 들어가. 그러면 한 2주일 정도 못 먹으면 죽어요. 내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굉장히, 그분은 몸은 약한데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당신은 아프면서도 양로병원에 가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일주일이면 2, 3일 꼭 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당신이 아프니까. 근데 내가 나한테 침 맞고 그러면 또 괜찮아져요. 그래서 자주 왔는데, 아프다고 하니까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딸이 상관 있겠지. 양로병원에 모셨어요. 근데 한번 사인한 사람이 다시 사인을 하지 않으면 데리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정신병원하고 양로병원은. 그래서 양로병원에 가면 안 될 텐데요. 장로님은 굉장히 먹는 것도 작고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잘 못 먹고 그래서 올라갈 텐데요. 일단 한번 모시고 나서는 냄비로 국도 끓여가고 한 일주일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일주일 그렇게 하지 일주일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일주일 후에는 한 일주일에 서너 번 가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는 한 번이나 가고. 근데 결국은 15일 후에, 한 3주 후에 죽었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아마 내 생각에는 굶어 죽었을 거예요. 입도 짧고 그러니까 그냥 치워버리고 그러니까 굶어 죽을 거예요. 그리고 나 아는 사람 하나가 수술원대 양로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먹는 거 어떠냐, 그러니까 그렇게 준대니까. 그러지 말고 나와서 그냥 잠시 외출이라도 해서 염소탕도 먹고 막 먹으라. 먹어야지 살지. 안 먹으면 죽으니까. 거기서 주는 대로 그러면 굶어 죽는다. 그 사람도 그냥 외출하고 나와서 그런 거 먹고 그래야 이제 힘을 얻어서 되니까. 그와 같이 이제 이렇게 달라져요. 이럴 때 느끼는 열이 이제 허열입니다. 부족해서 생기는 열이니까. 그러니까 허열일 때는 부족한 걸 채워주면 나서요. 예를 들어 에스트로겐이 안 나와서 허열이 됐다 그러면 에스트로겐을 넣어주면 돼. 근데 이게 올바른 치료가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제대로 다시 재세팅이 되도록 도와줘야지. 에스트로겐 주면 계속 이 상태가 그대로 머물러 있으니까. 그러나 치료는 돼요. 그래서 양방적으로 에스트로겐 호르몬제를 주사하던가 호르몬 약을 먹으라고 하고, 또는 뭐 예를 들어 석류라던가 뭐 다른 어떤 것을 굉장히 좋다고 선전하고 먹으라고 하는데, 조금씩 먹는 건 좋지만 그거 먹어서 괜찮아진다고 계속 그거 먹으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 소리입니다. 어쨌든 청허열은 주로 약한 사람들, 허약한 사람들, 노인들 이런 데 이제 많이 생깁니다. 허열을 치료하는 거, 아까 했듯이 허열을 치료하려면 열을 치료하는데, 허열을 치료하는데 따뜻하게 하라고 그랬죠. 실열은 차게 해야 됩니다. 차게 해열을 시켜야 하니까. 그래서 실열일 때는 찬 약을 줘야 되고, 허열일 때는 따뜻한 약을 먹여야 되거든요. 열이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청허열은 이제 따뜻한 약입니다. 지골피는 우리가 잘 아는 구기자나무. 구기자는 굉장히 이 정력제로도 좋고 뭐 차로도 많이 마시고 이제 빨갛게 그렇게 이제 익는, 보기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 지골피는 그 구기자는 빨간 열매를 말린 것이고, 지골피는 구기자 나무입니다. 구기자 나무 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기자와 지골피는 달라요. 구기자는 구기자나무 열매를 얘기하고, 지골피는 구기자나무 뿌리입니다. 근데 그러면 구기자나무 구기피 뿌리 그래야 할 텐데 이건 지골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구기자나무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로 한국에서는 울타리 같은 데 많이 심고, 큰 나무가 아니에요. 조그만 나무입니다. 열매 모습을 내가 안 했는데 열매가 빨갛게 아주 예쁘게 엽니다. 여기는 지골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뿌리 껍질, 뿌리에서 뿌리도 이렇게 생겼는데 그 뿌리 껍질을 벗긴 것이 이렇게 말라서 약간 검게 되기도지만 원래 이게 황백색을 띠는, 흰색을 많이 띠는 이게 껍질입니다. 껍질, 뿌리에 보면 이 심이 있고 심을 빼버리고 껍질만 하는 것입니다. 약으로. 지골피. 그래서 요거는 혈압 강화, 혈당 강화 이런 것도 있고, 몸이 허약한 사람에게 식은땀 날 때 해수, 천식, 토열, 코피, 이게 다 허열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소변, 출혈, 고혈당, 고혈압 이런 게 신경통, 두통, 어깨통 중에 다 허증에 나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걸 치료하는데 굉장히 좋고, 청호는 푸른 청자, 쑥호자에서 쑥입니다. 쑥인데 보통 쑥하고 달라요. 쑥은 좀 잎이 엽수룩인데 요것은 쑥을 요거 보세요. 요걸 보면 많이 갈라졌죠? 이걸 사철쑥이라고 합니다. 이게 약이 되는 것입니다.
사철쑥, 여기도 사철쑥 비슷한 게 있긴 있는데 인디안 쑥이 사철쑥과 아주 닮았습니다. 그래서 인디안 쑥을 약재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와 같은데 이런 사철쑥, 여기에는 이제 개사철쑥, 개똥쑥 뭐 등등 있는데 어쨌든 이건 파랗다고 해서 청우라고 하고, 우리는 개사철쑥, 개똥쑥 이런 것들을 합해서 이제 청우라고 합니다. 푸른색이라, 다른 것은 좀 이렇게 푸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이렇게 아주 초록색으로 푸르기 때문에 특별히 청우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이고요. 이게 이제 열을 내리는데, 이게 사실은 쑥즙은 맛있습니다. 그런데 쑥은요, 다른 식물과 달라서 예를 들어서 배고파서 여러 식물을 뜯어다가 막 먹는다면 다른 식물들을 많이 먹으면 부어요. 부황 난다고 그래. 근데 쑥은 절대 붓는 일이 없습니다. 쑥즙을 먹어도 좋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쑥하고 마늘, 이 얘기가 나오면 쑥하고 마늘을 우리는 즐겨 먹습니다. 실제로도. 근데 쑥은 영양가도 높아서 쌀이 없어도 쑥만 끓여서 먹어도 괜찮아요. 살 수가 있습니다. 전에 소련 사람들은, 소련 놈들이 연해주에, 브라질로서 연해주에 우리 고려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잘못하면 땅 뺏기게 생겼으니까 수십 년 전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열차에다 다 태워서 중앙아시아까지 막 가가지고 몽고 거쳐서 중앙아시아 무슨 키르기스탄 어떤 스탄은 나라들 쭉 가면서 막 떨어졌어요. 그냥 강제로 내리게 했어. 벌판에 죽으라고.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죽든지 살든지 그냥 그렇게 해서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근데 우리나라 그 고려인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거의 90%가 살아났습니다. 그 겨울에도, 한겨울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땅속에는 다른 식물들은 다 죽었지만 땅속에 덩이뿌리가 남아있어요. 특히 풀밭에서 나는 것 중에 그 마늘 종류가 많습니다. 엘리움이라고 해서 파 마늘을, 이런 족속을 엘륨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덩이뿌리가 있어. 이파리는 죽고 겨울에도 땅속에 덩이뿌리가 있습니다. 마늘처럼. 그래서 그걸 쇠에 펴가지고 그런 걸 캐내서 끓여서 먹고, 그 마늘 같은 건 잘 익히면요 그것도 영양가 있고 밥이나 같습니다. 그걸 먹고, 그 다음에 이른 봄이 되면 추운 그 눈 속에서도 쑥이 돋아나요. 제일 먼저 돋아나는 게 봄나물 쑥. 쑥을 캐가지고 그걸 삶아서 먹고, 그래가지고 다들 살아났습니다. 아마 가장 혹독한 어떤 시기가 온다면 제일 늦게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한민족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먹는 것이 쑥, 마늘, 그 다음에 해조류를 먹어요. 해조류는 미국 사람들은 안 먹죠? 서양 사람들은 해조류 안 먹습니다. 김, 미역, 다시마 이런 거 안 먹어요. 다른 나라들도 다 안 먹어. 근데 중국, 한국, 일본 사람, 중국도 다 먹는 건 아니야. 그 극동 지역 사람들만 먹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 우리가 옛날에 쌀이 없어서, 쌀이 왜 없냐면 농사 짓는 기술이 없어서 벽시를 개발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때는 그 쌀 농사를 치면 한 마지게, 한 마지가 한 200평 되나요? 한 마지게 쌀이 한 가마니밖에 안 났어요. 그러니까 소출이 적으니까 부자 사람은 쌀밥 먹었지만 가난한 사람은 쌀밥도 못 먹고 그냥 굶기도 오고 고구마 먹고 감자 먹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1960년대 그때
박정희 대통령 할 때입니다. 그 쌀을 어떻게 하면 이게 쌀 한 톨이라도 더 생산이 더울까 해서 학자들을 보내서 마닐라 필리핀에서 연구를 했어요. 뭐 열대 그 쌀을 그걸 IR667이라고 해서 이제 번호죠. IR667 잊어버리도 않네. 요걸 기본으로 해서 연구한 결과 우리 땅에 알맞으면서 나달수가 한 이삭에서 100개 열렸는데 200개 정도 150개 내지 200개 열리는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그게 바로 통일돼요. 그러니까 농사 지니까 그걸로 농사 지니까는 한 가마니 소출하던 사람들이 두 가마니씩 소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 농촌에서 TV도 사고 뭐 가전제품도 사고 그때가 3만원대가 바로 그때였어요. 그런데도 쌀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개발도 하지만 다른 방면으로 쌀을 만들어버릴 수 없냐 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쌀을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콩가루하고 미역 다시마 여기 바다에 가면 굉장히 많거든. 미역 다시마 말고 다른 해조류 많아요. 거기다가 그 말려서 가루 만들고 해서 가루로 해가지고 한 200개 앞들어서 쌀을 찍어내는 거야. 쌀 모양으로. 쌀과 같습니다. 영양가도 좋고. 근데 농사 짓는 것보다도 비용이 더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러나 쓸모는 없죠. 그 뒤에는 농사가 뭐 한마디게 한 가마니 나던 게 두 가마니 지금 네 가마니 이렇게 생산하니까 쌀이 남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쌀을 만들 필요는 없어. 근데 쌀 만들어 본 경험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농사를 못 져서 쌀도 이제 없이 먹고 못 산다 그러면 우리는 해조류 이용해서 쌀 만들 수 있어요. 해조류는 어떤 해조류 이용해요? 예, 해조류는 바닷속에 사는 식물이 다 해조류예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먹는 게 미역, 다시마 이런 걸 먹고 김 이런 걸 잘 먹죠. 다른 것도 다 먹어요. 다른 것도 묻혀가지고 먹고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그 흰쌀이 많이 안 좋다고 그거 다시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쌀이 부족해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못 산다 그러면 우리는 만들 기술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해조류는 무진장해. 바닷속에 그 땅보다도 바다가 더 넓어서 굉장히 많아요. 그 기술은 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연구를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할 수 있죠. 마치 우리가 핵무기는 안 가지고 있어도 기본적인 기술은 다 가지고 있어요. 북한처럼 핵실험이라고 그러죠. 핵실험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컴퓨터가 발달하면 컴퓨터 상에서 이렇게 해보면 돼요. 우리는 북한처럼 핵실험 안 해도 되는 나라예요. 그 정도로 전자가 발달해서.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 말로 하면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꼭 필요해서 만든다 하면 대통령이 명령해서 최대한 빨리 만드세요 하면 2개월 내에 만들어낼 수 있어요. 기술이 있어. 그런 것처럼 쌀 기술이 있는데 지금은 쌀값보다도 더 비싸니까 안 만들 뿐이요. 근데 다른 나라는 만들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지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는 혹독한 어떤 게도 넘어갈 수 있는 기술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먹으니까 그냥 먹어도 되고 변비 때문에 요새는 호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변비약을 주면은 그 변비약이 어떠냐면요. 변비는 대변이 딱딱해졌기 때문에 딱딱한 대변을 나오게 하려면 대장에서 물이 빠져나와야 돼. 그러니까 강제로 대장 세포에서 수분을 빠져나오게 해요. 그럼 대변은 나오지. 근데 문제는 대장 세포에 있던 그렇지 않아도 물이 모자라는데 물을
빠져나오도록 막 어떤 약을 먹어서 짰다고요. 그러니까 건조해졌지. 다음번에는 물을 더 많이 흡수해야 돼. 그래 변비가 더 되죠. 물론 악순환인데 한약도 그렇고. 그런데 나는 그 변비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약도 있지만 약을 안 주고 내 말대로 해서 안 되면 내가 약을 그냥 준다고 해요. 뭐냐면 예를 들어 미역을 우리 잘 먹으니까 미역을 물 많이 붓고 뭐 묽게 끓이는 게 아니라 미역을 빡빡하게 물이 얼마 없이 그냥 진하게 끓이는 거야. 거기다가 밥 한 숟 정도 넣고 그것으로 식사를 해요. 절대로 변비 없습니다. 그 미역 속에는 왜 그 점액질이 있는데 점액질 소화가 잘 안 돼요. 점액질이 있으니까 미끌미끌해서 그냥 아주 뭐 기가 막히게 나와. 그 변비 없애는 데는 그게 최고예요. 변비가 있으면 다이어트 겸해서 밥 한 술 넣고 그 한 그릇씩 먹어보세요. 절대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 왜 변비 때문에 고생들 하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좋은 게 있는데도 가르쳐줘도 안 해. 어쨌든 이제 그 쑥이라는 게 그게 좋은 것입니다. 열도 내리고 혈압도 내리고 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쑥을 많이 먹으면 기생충도 없어져. 간디스토마, 학질원청 이런 것도 죽어요. 쑥에 해독제가 있어. 옛날에 여러분 그거 있나 몰라요. 어디 다쳤어. 넘어졌다거나 칼로 비었다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쑥을 꼭꼭 쪄가지고 쑥을 붙입니다. 나서요. 그런 해독작용도 있어. 쑥이 먹어도 좋고 병 나면 붙이고 그 즙을 짜서 마시기도 하고 쑥처럼 좋은 게 없어. 근데 맛이 씁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진짜 좋은 것이 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려울 적에 쑥은 또 방사능 같은 것을 제일 제독을 많이 게 쑥이야. 예, 방사능이 피폭되면 모든 식물이 죽고 동물이 다 죽는데 제일 오래까지 살아남는 게 쑥이고 제일 먼저 돋아는 게 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뭐 조금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에서 대통령이 우리는 더 이상 원자로를 안 짓겠다. 그러니까 난리 났어요. 왜 원자력을 안 짓냐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원자력이 한 30기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폭탄입니다. 우리 울릉도를 비행장 만든다고 그러니까 뭐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하듯이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핵폭탄이야. 그 자체가. 체르노빌 보세요. 한번 원자로 한번 터지니까 50년이 지났어도 못 들어가잖아요. 체르노빌 그 소련은 땅이 원체 넓으니까 뭐 거기 안 들어가도 다른 데 사니까 좀 문제가 별로 없는데 일본 보세요. 일본 3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방사능 때문에 문제예요. 얘는 제대로 올림픽 할지도 몰라. 거기치 뭐 음식 주고 거기치 누가 생선 주고 그런다는데 선수들이 그거 먹을까? 아마 한국서는 출퇴근 하자고 할 거예요. 가까우니까 경기할 때는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가서 하고 점심 저녁은 한국서 먹고 그러자고 할지도 몰라.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방사능 있는 음식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어쨌든 그 쑥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고요. 거기 보면 이제 미에 열이 나는데 식은땀 나는데 이게 이제 허열돼서니까 식은땀, 황달, 학질, 옴, 악창, 옴 붙었다고 그러죠. 이제 이런데 잘 안 남는 그런 뽀루지 같은 거 뭐 여기에 다 그런 게 이제 있어요. 그런데 악창 잘 안 남는 거 쑥 붙이면 낫습니다. 여기는 항학질 성분이라고 했는데 항학질 성분뿐 아니라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대항하는 그런 성분이 있어요. 이걸 찧어서 붙여도 되고 쑥을 끓여서 마셔도 좋고 이 쑥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쑥이 다 좋으냐 하면 개똥쑥에 제일 많이 들었어요. 금방 얘기한 이 사철쑥 요거에. 그래서 한의학에서 왜 뜸뜨죠? 사철쑥입니다. 요걸 갖다가 말려서 쿡쿡쿡 튀면 그 이파리 그 부분만 날아가고 솜처럼 남아요. 옛날에는 그걸로 부싯돌도 쳤어. 쑥은 굉장히 좋아요. 부싯돌은 뭐냐면 돌멩이와 돌멩이, 차돌과 차돌을 탁 치면 불꽃이 납니다. 그러다 쑥을 말려가지고 이렇게 부비면 솜 같은 게 나와요. 거기다 불똥을 튀기면 불이 나와. 옛날에는 불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 쓰고 뭐 안 쓰는 것이 없어요. 특히 이 사철쑥 요것입니다. 그래서 요것 중에서도 한국에 제일 좋은 게 강화도에서 나는 사철쑥 최고로 칩니다. 물론 뭐 우리 한국에서 나는 사철쑥 다 좋지만 그 중에서도 강화도 사철쑥이 제일 좋다고 하고 써보니까 좋다 그것입니다. 왜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한국산 우리 약을 먹을 적에 한국산도 있고 중국산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종류인데도 중국에서 나오는 거하고 한국에서 나오는 것이 약간 모양도 다르고 향기도 다르고 달라요. 예를 들어 더덕, 우리 이제 더덕 고수도 먹고 그러죠. 더덕, 한국의 산에서 나는 더덕은 나는 이제 식물학을 했으니까 내가 식물 채집도 하고 식물 조사도 했으니까 산속에 들어가면 더덕 냄새가 확 나. 야, 이거 더덕 무지하게 큰 거 어디 하나 있겠네 하고 찾아보면 뺑뺑 돌아서 찾아가면 한 그루 보이는데 캐보면 뿌리가 새끼손가락만 해. 그런데 온 골짜기 그냥 더덕 냄새에 진동을 해. 그런데 요새 한국의 절 앞에 이런 데 가면 더덕을 팔아요. 좀 더 보태서 막 팔뚝만 해. 그게 큰 더덕이 있는데 중국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더덕은 맞아. 근데 코에다 두고 냄새 맡아야 겨우 더덕이구만 그래. 안 나요. 코에다 대고 냄새 맡아야 나. 틀려. 왜 틀린지 모르겠어요. 인삼도 산삼도 미국에서도 나고 중국에서도 나고 일본에서도 납니다. 근데 왜 한국 고려인삼만 찾을까요? 효과가 이상하게 한국에서 재배하든가 캔 것만 효과가 있어. 미국 산삼 요새 많이 선전하는데 미국 사람들 뭐 우리 여기 사람들만 팔고 사 먹으라고 우리 선전하지 한국 본토에서 와가지고 사가는 사람 있습니까? 한 뿌리도 안 사갑니다. 한 뿌리도 안 사가요. 만약에 효고 있으면 우리 처지도 안 돼요. 다 가져가 버리지. 산삼이 좋으니까 한국서는 산삼을 캐게 되면 가격을 붙이지 않습니다. 일단 산삼 딱 캐면 한의원이나 가서 감정을 해요. 그런데 신문에 딱 냅니다. 어느 산 어디에서 몇 뿌리를 캤습니다. 그렇게 보도가 나가면 값도 안 돼. 그 다음에부터는 부르는 게 앞이야. 필요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런 거죠. 그거 내가 500만 주겠습니다. 어떤 사람? 700 주겠습니다. 700 주는 사람도 파는 거야. 값이 없어. 그렇게 좋아요. 실제로 좋아. 근데 왜 여기 산삼 안 가져갈까요? 한국 산삼 폈다 하면 우리는 차지도 못해. 돈 많은 사람은 그냥 가져가니까. 내가 그 전에 강천산이라고 하는 조그만 전라도에 있는 산에서 식물 채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에 10번 이상 가서 골짝골짝 내가 모는 데가 없어. 식물 조사하면서 다 알았는데, 그 이듬해 봄에 어떤 목사님이 내가 올라다니던 길이요. 거기서 20불을 캤다는 거야. 산삼을. 자잘한 것도 있고 좀 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신문에 나고. 내가 잘하는 분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신분 나이 차이는 별로 없지만 내 후배 될 거예요. 근데
가난하게 이렇게 목회하고 교육을 하고 그랬는데 그거 팔아서 이제 교육도 마련하고 그러려고 일단 광고를 냈어요. 얼마 팔렸는지 몰라요. 문제는 어디서 캤다고 하는데 내가 거기를 10번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계속 식물 채집도 하고 조사도 했거든. 그게 참 그게 산삼이요 임자한테 눈에 띕니다. 만약에 있는 대로 다 보였으면 내 눈에 띄었지 왜 안 띄었어요? 나는 정밀하게 검사도 채집도 했는데 나는 몰라. 나는 산삼 보면 알아요. 근데 전혀 볼 일도 없어. 거기 산삼 있으리라고 생각지도 안 했어. 근데 그 목사님은 폈어요. 야, 그래서 야 이건 그야말로 복대로 가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산삼도 있고요, 도덕도 있고 또 하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많이 있는 게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는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없는 데가 없어. 저 아프리카에도 있고 세계적으로 다 있어요. 은행나무가. 은행나무가 좋은 이유는 은행나무 잎에서 추출한 그 물질 중에 진코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혈액을 묽게 해주는 물질 진코민이라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혈액을 묽게 해주는 걸로 처방해서 약을 만들고 그래요. 이게 독일에서 한국 것이 제일 좋다는 걸 알고 1950년대부터 1970년까지 20년간 계약을 해서 한국 것을 다 가져갔어요. 한국치가 제일 좋아. 진코민 함량이 제일 많아. 진코민은 품질도 좋고. 박정희 대통령 항상 우리 어려울 때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보고 했겠죠? 우리나라는 말하자면 은행나무 잎 달렸을 때에는 잎을 따다주면 돈을 주니까 열심히 따다줘서 막 몇 배 실어가는데 나중에 어떻게 알고 보니까 약으로 가져올 때는 몇 박스밖에 안 갖고 와.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진코민을 추출해가지고 오는데 진코민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20년 계약을 해서 다 해줘야 됩니다. 1970년부터는 수출 수도. 그래서 정부에서 만든 회사가 녹십자라는 회사였습니다. 녹십자. 여러분 생각나죠? 녹십자 병원도 있지만 녹십자라는 제약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무엇을 시켰냐면 은행나무 잎까지 따서 진코민 추출. 그것뿐 아니라 지금은 없지만 70년대에는 공중변소에 가면 그 플라스틱 통에다가 오줌 두개 있어요. 이 오줌 속에는 우리 몸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비타민 남는 건 다 오줌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오줌을 분석하면요 약을 굉장히 좋은 약을 많이 만들 수 있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1970년대는 전부 화장실, 고속도로 화장실, 공중도로 화장실은 그냥 안 버리고 오줌도 안 버리고 플라스틱 통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전부 녹십자에서 가져가서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제약사업이 발달한 거예요. 약 만드는 기술도 없었어.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그 미역은 굉장히 좋다는 것이고 여기 이제 변비가 나옵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것이 변비에 좋기는 좋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대장세포에서 물을 강제로 빼내기 때문에 이걸로 만든 약은 3번 이상, 3일 이상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변비약을 계속 먹더라고. 그 사람은 좋지 않아요. 일단 대왕은 저렇게 무잎같이 생겼는데 뿌리를 캐보면 이렇게 생겼고 말리면 붉으스름 옵니다. 그래서 대황, 눈왕자 써서 대황 이렇게 하는데 이게 소스제야. 식물 소스제. 이게 끓여서 마시면 막 우글우글 그냥 서사가 쫙 나요. 왜 우글우글 하냐면 소장
대장, 소장 쏘고 그냥 물을 뽑아내. 물이 많아지니까 그냥 쭉 나오는 거예요. 대왕. 여기 있죠? 보면, 칠렬변비, 서원 발광. 그러니까 변비가 되면 식적도 되고, 비만도 되고, 막 이런 증상이 많이 생깁니다. 진가 적취, 이런 단단하게 뭐 생겼다 그렇습니다. 수정, 옹양, 정독, 이런 거. 그래서, 양리작용으로는, 거기 보세요. 104페이지. 대장운동 촉진, 해열, 체온 강화, 담즙 분비, 혈액응고, 이런 게 나오는데, 대장 운동만, 아무리 운동시킨다고 해도 변이 딱 작으면 안 나와요. 물을 빼내니까. 사자가. 그 다음에 권사역. 권사역은 이게 우리나라 토종으로는 없는데 중국 쪽에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정말 식물 소스예요. 이걸 끓여서 먹으면 그냥 설사 아무리 변비 있는 사람도 설사 확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아까처럼 대장에서 물을 빼내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아까 대왕, 권사역 이런 걸 이용해서 변비약을 만들어요. 실제로. 근데 자주 먹거나 많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노효는 알로에죠. 알로에를 한문으로는 노효 그러는데 알로에 보면은 왜 그 점액질 있잖아. 그래서 좋은 거야. 근데 알로에 자체를 씹어서 먹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알로에로 음료수를 만들거나 그런 것이 있어요. 그거 보면 점액질이 많이 있죠. 나는 알로에를 이제 이파리를 이제 뜯어서 이제 긁으면 점액질이 나오죠. 그걸 이제 바르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데 그게 잘 안 떨어지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화장품도 만들고 이제 시원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시원하게 하는 그런 열을 내리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점액질 성분이니까 그걸 먹게 되면 대변이 그냥 주룩 나와요. 소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알로에도 그런데 많이 씁니다. 근데 알로에는 그래도 아까처럼 그 권사엽이나 대왕보다는 나서요. 알로에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낫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잘 안 나오면 알로에 원액 100%로 된 어떤 음료수가 있어요. 좀 비쌉니다. 그건 좋습니다. 아까 잘 마시면 그건 잘 나와요. 다 소화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점액질 때문에 그냥 잘 나오는 거예요. 알로에는 굉장히 좋아요. 주스 같은 걸 만들고 그렇습니다. 열을 내주고 그러니까 화장품에도 좋고. 그래서 107페이지 보면 통로를 열어서 대장 점막의 염소이온 통로를 열어서 대장에서 전체 수분 흡수량을 감소시킴으로써. 근데 지금 다른 것들은 대장으로부터 물을 뽑아내는데 여기는 흡수량을 감소시키니까 그래서 물을 많이 흡수 안 하니까 하재 효과를 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로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그 점액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액질이 있고 수분이 있으니까 물이 빠져나올 필요가 없죠. 이제 이 말을 과학적으로 막 복잡하게 쓰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화마인도 이거 썼는데 화마인은 뭐냐면 대마씨. 여러분 이거 본 일 있습니까? 이거 대마 옛날에 삼배옷 만드는 요 줄기 껍질 잎을 다 떼버리고 줄기 껍질을 큰 솥에다가 삶아요. 그래서 껍질이 잘 쭉쭉해서 이제 껍질을 나르면 이제 섬유가 생기는데 그 섬유로 만든 옷이 삼배옷입니다. 옛날에는 나정물로 입었어요. 삼배옷을. 지금은 삼배옷이 옛날엔 삼배옷이 싸고 비단옷이 엄청 비쌌는데 지금은 삼배옷이 더 비쌉니다.
대개 돌아가셨을 때 삼배 옷을 이제 입혀드리는데, 다른 옷은 화학 제품은 몸이 썩으면 물려붙고 안 좋아요. 근데 삼배 옷은 식물이기 때문에 그런 썩은 물질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 나중에 뼈만 싹 남게 된다고요. 삼배 옷이었는데 무지 비쌉니다. 한 번에 몇천 불 할까요? 만들기도 힘들지만 지금 만드는 것도 있어요. 이건 씨고, 자 먼저 저거부터. 저걸 내 어렸을 때만 해도 농촌에서 굉장히 많이 재배했어요. 겨울에는 전부 삼배, 이게 돈이 되니까 만들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 미국에서 뭐 대마초 어쩌고 막 대마초, 우리 지금도 대마초 피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한국에서는 마약이니까 수입 못 오게 하고 그랬는데, 우린 몰랐는데 이게 대마야, 대마 이게. 근데 요걸 말려서 담배로 피워도 환각이 있고, 제대로 만들려면 요걸 이 푸른 잎을 약간 어디다 넣냐면요, 알코올, 소주 같은 데 넣어도 돼요. 알코올에 넣으면 탈색이 됩니다. 노랗게. 연목수가 없어져. 특히 이제 일반 소독약에 넣으면 그걸 우리가 먹거나 피워야 되니까 안 좋고, 소주 같은 데, 맥주나 소주 같은 데 넣으면 노랗게 탈색이 돼요. 그걸 말려서 그냥 담배로 피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새는 그걸 알려진 몇십 년 전부터는 삼배, 저 대마를 재배는 하되 삼배 만드는 것까지 좋아. 그런데 그러려면 이파리를 다 떼야 하잖아요. 이파리는 관리를 해야 돼. 함부로 아무나 가져가면 안 돼요. 줘도 안 되고. 대마초 때문에. 그래서 그게 그거고, 지금 여기서도 뭐 대마초, 뭐 합법화 어쩌고 해서, 저건 우리가 어렸을 때 이거 심어서 가꾸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나도 저걸 재배해서 팔아볼까? 돈이 좀 들 텐데, 한때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쪽 뭐 사막 저쪽에다 수십여 켜 사서 보면 되니까. 그런데 실제로 하려고 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첫째, 재배는 문제가 없어. 근데 이게 마약 그거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총 들고 어떤 놈들이 와서 다 훑어가 버리면 소용없어.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놓은 거 쭉쭉 다 훑어가 버리면 1년무사 끝이지 뭐. 그래 지켜야 돼. 철조망도 해야 되고. 철조망만 하는가요? 총도 있어야 돼. 내가 총 가지면 다른 놈한테 맞을 확률도 있어. 그렇잖아. 도둑질 하는 놈들이 총 안 가지고 오겠어? 허가도 내야 되고. 이거 돈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죽음을 불사하고 그런 일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냥 더군다나 또 세월도 지나고서 않고 있는데, 어쨌든 재배하기는 쉽습니다. 우리는 해봐서. 이 화마이는 그러니까 변대 쓰는 건 씨앗을 쓰는데, 이 지금 거무스름하죠? 이거 왜 그러냐면 볶아서 그래요. 볶아서. 화마인이라는 소리는 원래 마인이야, 마인. 이 삼배 마의 씨인데 화자를 붙였어요. 왜? 이거 이제 볶았어. 그러니까 다 씨앗 죽었죠. 요거 씨앗 뿌리에 안 납니다. 그래서 안 나는 상태로 수입을 해요. 그래서 화마이를 아무리 사다가 약방에 사다가 10% 봐야 안 납니다. 왜? 볶아버렸기 때문에. 볶지 않은 생씨앗을 뿌려야 납니다. 어쨌든 화마이, 이것도 혈압도 강화시키고 일단 변을 묽게합니다. 설사를 일으켜요. 여기 보면 108페이지 설사를 일으키고 그런 소리 있죠? 저수분비도 촉진시키고 기생충도 없애고. 이게 삼은 옛날에 옷도희 이걸로 찧어서 아픈데 붙이기도 하고, 아프면 달아서 마시기도 하고, 굉장히 쑥이나 뭐 삼배나 이거하고는 우리하고는 아주 치고. 지금은 별거 없지. 지금은 뭐 옷들이 많아 좋으니까. 근데 옷을 만드는 것 중에 이 삼배하고 칡넝풀이 있습니다. 칡넝풀도 잘하면 섬유가 나오는데 그걸로 옷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요새 굉장히 비쌉니다.
그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선배나 그 칡으로 만든 옷 이런 거 굉장히 비싸요. 식물섬이라. 어쨌든 옛날에는 우리가 싸고 가난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었던 것들이 요새는 엄청 비싸요. 가난한 사람이 먹었던 것들이 요새는 건강식이고, 옛날에 부자 사람이 먹었던 것이 요새는 건강을 해치는 것이고, 한때 1960년대 그때는 우리가 못 살았었는데 그때는 고기도 잘 못 먹었잖아요. 지금도 북한 사람들은 쌀밥에 쇠고기 먹는 것이 소원이고 명절 때만 그렇게 먹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너무 먹어서 문제가 돼서 문제지만 너무 먹어서 그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죠.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쌀밥이 먹는 게 소원이었어. 그리고 돼지고 고기라도 막 돼지고 비계라도 먹는 거 비계도 맛있어요. 옛날에는 그걸 막 먹어가지고 돈 있는 사람 먹어서 배가 나오고 뚱뚱해지면 그것이 부러웠어. 그래서 배 나오고 머리 벗어진 사람 보면 사장이라고. 지금은 배 나오고 머리 벗어지면 그냥 제일 나쁘게 보죠. 지금 날씬을 오래 해야 되는데 옛날엔 못 먹어서 날씬했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소리입니다. 변비에 쓰고 젖도 나오게 하고, 그거 보면 임증이라는 건 그 임질 같은 것입니다. 성기에 대한 어떤 고름도 나오고 하는 그 증상. 전간은 질환병이 전간입니다. 질환병 아니죠? 뭐 갑자기 부들부들 떨고 손 뻣뻣해지고는 이게 우리말로는 질환병인데 전간. 재수 옴 붙었다고 그러죠. 피부병. 거기 이제 벌레 같은 것이 해서 피부병이 생겨요. 머리에 생기는 헌데, 그런데 다 요걸 삶아서 마시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찧어서 붙이기도 하고. 아까 쑥도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이 삼이나 쑥은 우리하고는 우리 좀 뗄 수 없는 그런 거죠. 대만은 옷도 해 입혔고, 그렇죠? 먹기도 하고, 옷도 해 입고, 쑥은 정말로 이게 먹는 음식이었고, 그 다음에 뭐 병나면 뜸도 뜨고, 뭐 안 쓰는 것이 없어요. 자, 여기도 있듯이 탕제, 산제, 황제. 탕제는 끓여서도 먹고, 산제는 가루로 내서도 먹고, 환제는 환을 만들어서도 먹고, 요용약으로 쓸 때는 찧어서 붙이기도 하고 물을 바르기도 하고, 어떤 건 많은 양을 쓰면 구토, 설사, 마비. 그러니까 설사하니까 그 변비약으로 쓰죠. 많이 먹으면 설사해. 조금 먹으면 괜찮아. 그러니까 조금 먹으면 변이 잘 나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해버려. 양을 좀 조절해야 됩니다. 그 다음 대극. 대극은 이 식물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일반 풀밭이나 이런 데도 많이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술수제로 아주 설사하는데, 아주 설사시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옛날에야 이걸 먹으면 설사하고 그래서 먹지 마라 그랬는데, 지금은 약으로 먹죠. 변비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견우자. 견우자는 나팔꽃씨를 견우자라고 합니다. 나팔꽃을 이렇게. 나팔꽃씨가 이렇게 까맣게 생겨요. 요게 이제 견우자야. 그냥 우리말로 나팔꽃씨죠. 나팔꽃씨도 그 씨를, 그렇죠. 씨앗을 깬 것을 보면 냄새가 있고 맛도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수천식, 수라고만 나오네. 해수천식입니다. 해자가 빠졌네. 해수천식. 손 넣어야 돼요. 변비, 기생충 제거. 기생충도 죽어요. 이게. 그래서 씨앗에는 실제로는 연구해 보니까 이프롤린산, 포도당 부분자 또는 람노스 트리포 분자가 결합한 파르비트산, 티글린산, 닐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
뭐 이게 외울 수도 없어요. 이런 거 그냥 해보니까 이렇게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하더라. 그죠? 그래서 소장을 자극하고 대장을 자극해서 연동운동 막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대변을 잘 나오려고 주요 성분은 쭉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면 어떤 성분이 있는가 할 때는 찾으면 되고 요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장을 잘 움직이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변비. 그래서 변비약은 장을 움직이게 하던가 아니면 대장에서 물을 뽑아내던가. 근데 사실은 그게 좋은 건 아니라고 했어요. 오래 먹을 약은 아닙니다. 제일 좋은 것은 아까 미역 또는 알로에. 알로에도 너무 많이 먹는데 설사드리지만 그런 알로에는 음료수로도 개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해도 없고 그런 거 이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습을 없애는 약물 이것도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나이 들면서 또 요새는요, 옛날에는 중풍은 나이가 들면 중풍 걸린다 하는데 요새는 안 그렇습니다. 고혈압 중풍이 어린애도 걸려요. 요새는 나이가 구분이 없어. 식생활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것이요, 치매. 제일 무서운. 치매는요, 기억도 못하고 생각도 없어져. 말은 하는데 아들이 가도 누구세요? 완전히 기억이 사라지고 누군지 모르니까 얼마나 죽는 건 아니지만 이제껏 죽는 것보다도 더 비참한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중풍은 정신은 말짱하지만 뭐 오른쪽 왼쪽 반대를 못 움직인다든가 못 움직여도 보통 그냥 완전 못 움직이니까 뭐 잘못하면 똥 오줌도 자기 스스로 못 올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나도 힘들지만 주위 사람을 무지 힘들게 해. 그래서 대개 요새 부모님들이나 와이프나 남편이나 치매 중풍이 들면 그냥 양놈을 갖다가 버려요. 버린다 소리는 좀 내가 심하게 표현한 거고 양놈을 모셔요. 모신다고 그러지. 근데 병원에 갖다 놓고 많이 다니는 사람은 매일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처음에는 매일 다녀도 나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도 잘 가. 1년에 한 번 가든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못 가. 얼마나 외롭습니까? 침대에서 혼자 죽는 것보다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죽지 못해서. 근데 그런 분 옆에 있으면 나는 아무 일도 못하잖아. 그걸 보살피려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그리고 또 국가에서 또 병원에서 그렇게 관리해 주는 곳이 있으니까 고맙기도 하지. 그러나 인륜적으로 그렇다 봅니다. 나도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 그러면 뭐 같이 살 수 없고 그렇게 모실지 모르겠는데 같이 살고 있는 아까 얘기한 그런 분 말고는 같이 사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요 밑에 있는 우리 목사님 가끔 보면 어머니 밀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모시고 있는 거야. 양로병원 가야 될 분들. 야, 이 목사님은 진짜 효자구나. 그게 뭐 효자라는 건 효심을 나타내고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하는 걸 보니까 자기 어머니 나는 안 보내고 내가 케어하겠다고 자기씩 모시고 다니고 그러니까 자기 일정을 다 소모 목사님 위에 다른 일에는 전부 어머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일 못해. 그러게 하기 힘들죠. 사실 직업상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목사님이니까 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말싸움도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거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먼저 얘기했지만 그 미래, 그러니까 우리 태어날 때 연, 월, 일, 시 딱 정해서 태어났어요.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어느 시에 태어나라 해서 딱 태어난 거예요. 그 연, 월, 일, 시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얘기 합니다. 그걸 보면 내 아들도 알 수 있어.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아들인지 불효할 아들인지가 나와 있어요, 이미. 그래서 나는 뭐라고 하냐면, 보고 아들이 효도하는 그런 사주팔자를 타고 났으면 재산 물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물려주지 말라고 나는 얘기합니다. 그건 내가 효도하고 싶고 부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 그렇게 될 수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삶이 정해져 있어, 내려와. 그런 삶으로. 여기서 뭐 부려운다고 해서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못하고, 이제 마음을 더 쓰고 안 쓰고 그 차이입니다. 사실 누가 뭐 효도하고 싶다고 해서 막 하고, 부려오고 싶다고 해서 부려오고, 그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주팔자에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담으로 잘 봐서 재산 있거들라 먼저 사주팔자 우리 같은 사람한테 와서 잘 분석해서 자신감이 끝까지 효도하는 그 나오들랑 물려주고, 그냥 별볼 일 없거나 두려운 게 생겼으면 절대 물려주지 말고 죽은 뒤에 가져가라고, 죽을 때까지 붙잡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 관계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금, 불은 금을 녹이잖아요. 요런, 그 다음에 목, 생, 화. 나무는 태우면 불이 되잖아요. 이게 생급 관계가 있어요, 이게. 나는 금인데 아들은 화다.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를 그거잖아. 왠지 모르지만 불편하게 되고, 아들이 보면 아버지가 그냥 그래 갈고, 아버지는 아들만 보면 힘을 못 써. 화급 관계가 되면 그래요. 이런 아들이 있고 이런 아들이 있어요. 나는 화야. 근데 아들이 목이요. 목생화야. 항상 아들이 나를 보살펴줘. 이런 관계일 때는 재산 물려줘라 그 소리야. 이런 관계일 때는 절대 물려주면 안 되고. 근데 요새는 물려주고 안 물려주고 관계없이 돈이 없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돈도 안 벌어놨다고 드릴 게 패는 놈도 있고, 돈이 조금 있는데 안 줘. 술 먹고 들어서 빨리 안 준다고 기름이 패고, 없어도 막, 있으면 더 막. 이거 아버지 노릇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야. 불의한 놈들이 그런 놈들이 있더라고. 죽이는 놈도 있어요. 형제가 너무 형들고 싸우잖아. 아주 돈이, 이거 참, 그게 악마입니다, 악마. 필요하긴 한데, 잘 쓰면 천사고, 악마야. 천사가 어느 때 천사냐? 요전에 인터넷 보셨습니까? 32살 먹은 그 아버지, 이혼해서 엄마 나가버리고 아들 하나, 몇 살짜리 아들 하나 있는데, 자기는 이제 당뇨도 걸리고 일도 못하고, 그런데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아들한테 가방을 짊어지게 해가지고 마켓에 왔어요. CCTV 요새 다 있으니까 거기에다 우유 2병, 사과 5알을 아들을 지고 있는 거기다 넣어놓고 그냥 나오려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니저한테 걸리고 주인이 와서 보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경찰을 불렀대요. 그래서 얘기해보니까 일도 못하고
벌이도 없고 지원도 못 받고 배고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경찰도 이제 불쌍한 오래서 그런지 처벌을 좀 합시다. 그리고 이 사람을 식당에서 데리다가 밥을 먹였어요. 먹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모자를 큰 글을 쓰고 뭐 검은 옷 입고 있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는 봉투 하나를 그냥 던지고 갔대요. 그다음에 뜯어보니까 2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냥 가버렸기 때문에 뭐 한 말도 안 하고 가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그걸 한국에는요 골목골목 CCTV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았대요. 찾아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칠레 저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우리처럼 거의 영주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인데 처음부터 밖에서 CCTV를 보니까 그 사람을 본 건 아니고 밖에서 그 마켓 밖에서 그걸 다 봤나 봐. 그 맞으면 그 주인한테 혼나는 거, 막 훔쳤다고 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경찰이 오고 하는 걸 다 봤나 봐요. 그 경찰이 또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밥을 사주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빨리 가서 그 현금 인출기에 가서 20만 원을 뽑아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주고 간 거야. 그래 이제 난 아무도 모르게 하려다가 요새는 모르게도 못하는가 봐. 일단 그것이 이제 낫더라고요. 그렇게 쓰는 돈은 천사하고 돈인 것 같고 아버지를 두들겨 패고 어머니를 두들겨 패고 또 아버지 어머니가 힘없고 치매 걸렸다고 해서 내버립니다. 그냥 차라리 양로병원 입원하고 안 가는 건 그건 좀 나서요. 이렇게 데려다가 서울서 전라도 저기 어디다가 치매니까 열차에서 살짝 내놓고 와버리는 거야. 해외에 못 찾아가 치매니까 집이 어딘지 알아. 그래서 그 댕기다 그냥 죽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있습니다. 그게 다. 이건 특색이지만 또 다른 약간 더 잘하고 뭐냐면 그걸 갖다가 다음 용신이라고 하는데 자식이 내 용신이면 잘하는 내가 필요고 난 잘하는 거예요. 와이프도 마찬가지다. 이런 걸 따지면은 와이프도요 딱 따지면 1등 와이프가 될지 2등 와이프일지 3등 와이프일지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맞아요. 와이프 얘기만 하니까 너무 서운하게 마세요. 예를 들어서 1등 와이프라면 남자를 위주로 생각을 하고 그냥 모든 걸 그 사람의 길을 도와주고 필요할 때 얘기하면 조언도 해주고 돈이 없으면 돈도 벌어서 해주고 그런 게 있는데 남자로서는 1등 와이프예요. 2등도 있고 3등도 있는데 3등 와이프는 누구냐면 어디 갔다 왔냐면 당신인데 어디 갔다 오면 왜 물어? 그러긴 하고 예를 들어서 돈 갖다가 개 구워가지고 파토나 내고 남 구워줘서 날리기나 하고 노름장이나 가고 그래서 뭐라고 하면 말도 못하게 막 달라들고 악쓰고 그게 3등 와이프야. 악쓰는 와이프. 그것도 나와요. 용신 내 와이프가 나 용신이면 그 1등 와이프예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와이프가 그게 있어요. 귀신. 귀신에 해당하는 와이프가 있어. 귀신이나 구신. 구신에 해당하는 와이프가 있어. 이건 3등 와이프예요. 악쓰는 사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도 이 와이프하고 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내 걸 보니까 와이프가 귀신이더라.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 걸 어떻게 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와이프도 누가 좋은 역할을 하려고 하고 싶어하지 나쁜 역할을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냥 나하고 살면서 나쁜 역할을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참 안쓰럽게 되는데
무슨 조그마한 일이든지 막 뒷받으니까. 그냥 아마 본인도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런 성품이 가진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돼요. 나 요새 한 10년간 공부를 하면서 그때 깨달았어. 이건 인성 문제가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런데 태어날 때 사주팔자를 얻을 적이에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번 생에 지구 가서 어떻게 이렇게 산다고 하는 시나리오를 씁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니까 나의 와이프 될 사람, 어머니 아버지 될 사람, 아들 될 사람, 주위의 친구 될 사람 다 만나서 회의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 다음에 그 시나리오를 조물주한테 허락받아. 근데 조물주는 뭐 허락이 있는 것 뿐이지 그거 상관 별로 안 해. 좋다. 그래서 그 날짜에 탁 하도록 하는데 시나리오를 가져나올 수 없잖아. 그 시나리오가 사주팔자입니다. 그게. 그래 그 중에 다 있어.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전에는 내가 와이프를 굉장히 조금은 그렇게 원망했어요. 재수없게 저런 사람이 걸렸다느니 아예 학차라느니 막 그랬는데 요새 저 주육을 보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해서 나왔는데 나는 주인이고 주인을 내가 부탁했어.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와서 내가 부탁한 대로 100% 연주로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괴롭지. 괴롭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저런 작품을 썼구나. 내가 작품을 열심히 해주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착하게 잘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런 작품을 왜 썼을까? 그런 인생을 통해서 뭔가를 배워가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걸 해결을 잘하고 가면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쓰고 오고, 만약에 해결 못하고 싸움하고 살인하고 막 해결 못하고 가면 또 와야 돼요. 옛날에는 뭐 어떤 대감하고 뭐 하인하고 뭐 어떤 갈등 관계에 있던 것이 오늘날에 태어나면 사장하고 직원하고 갈등 관계라든지 그 역할이 비슷해. 그걸 해결 못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수십 번 온 사람도 있어요. 같은 걸 가지고.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제가 흥미롭지만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져왔나, 이 생에 이걸 잘 마무리 지어야지. 그렇게 와이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와이프는 또 내가 마음에 안 들겠지. 이혼하고 싸우고 때리고 살인하고, 그래서 끝나면 또 와야 돼. 다음에 그걸 해결을 하고 또 와야 돼.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잘해서 잘 끝나면 다음 작품, 다른 작품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아들들은 잘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그랬어요. 아들하고 얘기할 때 내가, 야, 나는 네 엄마한테 전생에 아주 나쁜 놈이었나 봐. 내가 너무 고약하게 했나 봐. 지금 이렇게 받는 걸 보면 그대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잘 마무리로, 죽을 때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젊을 때 잘하고, 되게 젊을 때는 잘 살다가 부자로 살다가 늙어서 이혼하고, 그건 좋지 않은 겁니다. 젊을 때는 싸움을 했을 망정 늙어말년 10년 내지 20년 동안 잘 살면 그게 좋은 거예요. 유종미가. 그래서 잘 살면 결말이 그렇게 나면 다음 생에는 좋은 작품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만나서 오든가. 그럴 수도 있죠. 이걸 잘 맞으면 결말을 지어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 누구하고 살거나 어떤 부모하고 살거나 하는 이 결말을 잘 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생에는 더 좋은, 더 높은 좋은 걸 가지고 태어날 수 있을 겁니다. 풍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풍에 관한 거,
이게 독활 뭐 이런 거 있는데 약을 잘 먹으면 중요한 건 서양 사람들은 중풍이 나면 치료 못합니다. 그냥 밀고 댕기고 하다가 평생 맞춰요. 근데 아닙니다. 저 치료할 수 있어요. 풍이라는 건 이제 반쪽을 못 쓰게 되는데 오른쪽 못 쓰게 돼도 쓰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리는 우리 뇌가 오른쪽 뇌, 왼쪽 뇌가 있어요. 오른쪽 뇌는 왼쪽을 지배하고 왼쪽 뇌는 오른쪽을 지배합니다. 근데 중풍이 들어서 이게 망가졌어. 그러면 왼쪽을 못 쓸 거 아닙니까? 왼쪽을. 예를 들어 오른쪽이면 왼쪽을 못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는 통로가 있어요. 이걸 뇌간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별거 없는데 두 사이를 이어주는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못 쓸 때는 여기를 통해서 이쪽 뇌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 평소에는 오른쪽 뇌가 왼쪽을 명령을 안 내렸기 때문에 처음엔 잘합니다.